요즘 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강연회 일정을 좀 늘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신다면은 걱정이 되는 만큼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얻어가시는 것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저희 공부하는 내용들을 염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장중방송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오후 8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유료 방송에 또 거의 뭐 버금가는 강의들을 또 해낼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또 많은 공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하는 거 있죠. 제가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자. 저는 그 말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가. 좀 안타깝습니다. 공부를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항상 힘이 드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또 유튜브 종목도 올라온 것들이 많네요. 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보니까 현대 위아 지금 77,000원에 매수하셨고 10%인데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꺾일 것 같아요. 고점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77,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최근에 매수했거나 아니면 매수하고 있다가 지금 겨우 본전 왔는데 안 팔고 있거나인데요. 제 생각에 이거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시장도 빠지고 있는 데다가 사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보통은 여기서 뺐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도 뺐다가 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올라오면 더 갈 거라는 생각밖에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 본전이라든지 위쪽에서 팔고 가야 된다, 끊었다 가야 되겠다, 잘랐다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잘 못하죠. 우리 마치고 화장실에 큰일 보고 있을 때 일 나면 될 건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병 생기잖아요. 그거 좀 끊으세요 그냥. 아니면 나오면 되지. 뭘 다시 또 있으면 들어가면 되고.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못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냥 팔면 돼요. 이런 거는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세요. 77,000원이라는 매수가가 자랑스러운 매수가도 아니고 미련 가질 만한 매수가도 아닙니다. 5만 원에 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 좋은데, 꺾이는 거 확인할 자리는 제 생각에 73,000원짜리가 밀린다면은 꺾이는 것으로 보아도 좋겠다. 그래서 저기서는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이렇게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홀딩 하셨다면 다음번에는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쪽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올라와 있는 종목 보니까 SK IE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14만 원에 매수하셨고 15% 정도 매수를 했네요. 반토막 정도 났다라고 하시는데 답답하다, 진단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기업이 올라올 거란 생각은 전 좀 잘 안 됩니다. 뭐 일단 당장에 너무 거품이 심했고, 사실 상장할 때부터 이런 기업들 저는 하지 마라. 물적 분할된 이런 기업들, 뭐 인적 분할된 기업들 전부 다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조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신제품 보면은 그 왜 장사도 그렇잖아요. 식당이 처음 딱 오픈하면 오픈빨이라고 해가지고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막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딱 그래요. 주식도 상장하면 그때 시세 변동이 좀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시기 끝나고 나면은 죽어요. 그냥 이 종목 자체의 시세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언제 올라올지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완전히 그 빈 텅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허허 벌판 같은 느낌. 그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소외되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이 종목을 쳐다봐주지도 않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저 상태에서 누군가가 다시 또 관심을 가지고 봐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자리가 일단은 시장이 조금 다 빠져야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5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좀 저점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가격으로 생각 한번 해볼 때 한 5만 원까지 내려간다면은 매수 메리트도 굉장히 높은 자리가 되는 거고, 5, 6만 원대가 딱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 5, 6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잊고 계시다가 5, 6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고, 안 내려오고 만약 이 6만 원대부터 10만 원 사이, 아니요 한 9만 원 사이쯤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이상 횡보를 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뭐 10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20%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도와드릴 방법이 사실 없죠. 이게 이제 104,000원까지 올라올 때 아마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이렇게 흥했을 때 뭐 매출도 잘 나오고 정말로 저도 잠시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5만 원 현금 결제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재미를 못 느껴가지고 왜냐하면 더 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나는 못하겠다 하고 접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더 이상 안 가겠다 생각을 했던 시기가 딱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 언저리의 시세가 나올 때 이건 더 이상 가기가 힘들겠구나. 이거는 빠지겠다 생각을 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게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주에 투자하는 걸 즐기고 게임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익 내기도 상당히 좋은데 변동성이 좋다는 말의 단점은 물릴 때 크게 물린다라는 단점도 있겠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고 이왕이면 저점 부근에 가깝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추가 매수를 꿋꿋이 참다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이 크기 때문에 푹 빠졌다 푹 올라갈 때 아래쪽에서 매수를 딱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놓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렇게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여기서 한번 더 내려가는 이 시기가 지금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안 좋으면 게임주들은요. 다른 종목이 10% 빠질 때 게임주는 한 20%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가를 낮추려고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시청자님 10만 4천 원에 매수하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수가를 낮추면은 10만 4천 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수가를 낮춰서 내 매수가를 바꿀 건데 말이죠. 그 말을 아래쪽에서 비중을 저는 50%까지 늘리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는 이왕이면 4만 원짜리에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힘드시겠지만 팔 거 아니면 힘든 것도 아니고 추가 매수해서 어차피 매수가를 낮출 거라면은 지금에서 매수가 낮춰지는 것보다 4만 원, 3만 원, 2만 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춰지는 게 다음을 도모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4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다날 만원 2%, 20%네요. 2%가 아니라 20%를 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적어도 우리 주챔쇼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요.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네, 우리 그 맨인 블랙 보면은 막 이런 거 막 그 스위치 같은 걸로 자, 이걸 보시면 모든 걸 있습니다 하잖아요.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요. 모든 사람 머릿속에서 전 지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합니까?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무슨 그런 희망이 보이죠? 전혀 안 보이는걸요? 저는 이거는 그냥 홀딩하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 추가 매수는 오히려 저 5,700원 정도까지 지난 저점이죠. 이 완전 전저점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5,500원까지 밀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만약에 저기서도 희망이 안 보이면 4,000원까지, 4,000원에서 안 보이면 3,000원까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삼화 콘덴서를 52,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80%를 매수하셨대요. 많이 사셨네요. 80%를 사면 추가 매수가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집니다. 삼화 콘덴서는 저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콘덴서 기업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영업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기가 좀 힘든데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2020년 때 제가 삼화 콘덴서 사라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올라오고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 예상하고는 다르게 좀 시세를 덜 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횡보를 조금 더 하다가 뒤에 시세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말은 홀딩했을 때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버틴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비중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비중이 80%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갈 때 손절해야 된다. 38,000원짜리, 37,000원짜리가 밀리면은 비중을 아프지만 절반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 안 밀린다면 반등 나올 때 5만 원에 가깝게 빨리 비중부터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장기 계획을 짜서 다시 조금 이렇게 비중을 수정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